나사의 인스타그램의 한 게시물을 보면 이와 같은 감성 글귀가 있다. 해석해보자면 기억해, 넌 별의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그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이다. 사실 이 문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우주의 탄생과 별의 형성, 진화, 그리고 죽음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 초기의 원소들로부터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에는 규칙성이 있고 원소의 결합으로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형성됐다. 중학과학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었다고 배웠다. 이 단원에서는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인 기본 입자를 소개하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우주의 탄생과 함께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우주 진화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들이 현재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빅뱅 우주론과 스펙트럼 관측 증거를 통해 이를 어떻게 밝혀냈는지를 정리해본다.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하나도 100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이처럼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원자이다. 원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중심부에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빠르게 돌고 있는 가벼운 입자인 전자가 있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므로 마이너스로 표시했다. 고등 과학에서는 여기서 더 쪼개본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다.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이며 양전하를 띠고 있어 원자의 전기적 성질을 결정한다. 중성자는 뉴트론이고 전하를 띠지 않으며 원자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더 작은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쿼크 종류의 구성 차이에 의해 양성자는 전하량 플러스 1로 중성자는 0으로 전하 차이가 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이며 쿼크, 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쿼크의 전하량은 종류별로 다르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쿼크가 강하게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쿼크의 구성에 의해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0,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두 입자가 합쳐져 원자핵을 이룬다. 다시 써보면 원자핵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소는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어 중성자를 갖지 않으므로 예외이다.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하량을 갖게 되므로 플러스 n은 양성자의 개수이다. 이것으로 전하량을 표현할 수 있다. 중성자는 이와 같이 양성자 사이의 위치에서 같은 전하의 정전기적 반발력을 줄여서 원자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양전하를 띤 원자핵에 음전하를 띤 전자가 끌려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원자이다. 원자핵이 갖는 전하량만큼을 전자가 상쇄해준다. 즉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처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 알아봤는데 빅뱅이 진행됨에 따라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구조를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자.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전자 하나이고 그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가 헬륨이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그리고 전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1929년 허블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즉 과거의 우주가 현재의 우주 크기보다 작았다는 것을 알아냈고 1940년대 가모프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이후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다. 따라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생성을 빅뱅의 진행 과정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했다.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고 이후 쿼크가 결합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입자 운동 속도가 감소해서 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은 빅뱅 이후 3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 원자핵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 되었다. 빅뱅이 일어나고
불구하고 약 38만 년까지는 빛과 입자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고 빛이 계속 전자와 충돌했다. 거듭된 우주의 팽창으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낮아져 입자들의 속도가 감소했고 전자는 원자에게 끌려 들어가 원자를 생성할 수 있었다. 원자 생성 이전에 전자의 방해로 인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지 못했던 빛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아 원자가 생성하면서부터 전자의 방해로부터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 이전은 불투명 우주라고 한다. 그 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별과 은하를 형성했고 약 138억 년이 지나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 빅뱅 이론의 가모프와 그의 동료들은 원자가 생성되면서 빠져나간 빛이 지금도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해왔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 점점 늘어나면서 에너지는 줄어들었을 것이며 그 결과 원자가 생성되던 당시 약 3000켈빈의 온도를 가졌던 빛은 현재 약 3켈빈으로 식어서 관측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약 20년 후 벨 연구소의 펜지어스와 윌슨이 통신 실험을 하던 중 위성 안테나에 걸리는 잡음을 우연히 발견했고 이 잡음은 우주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오는 신호였으며 천문학회에 참여하여 논의한 결과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초기 우주의 빛임을 확인했다. 이 빛은 우주 전역에 균일하게 퍼져 있고 어디를 관측하든 배경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라 불린다. 또한 빅뱅 이론에 따라 초기 우주의 물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일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스펙트럼을 통한 천문학적 관측으로 검증되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스펙트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빛 중에서 백색광이 분광기나 프리즘을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여러 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원소마다 만들어내는 빛이 다르므로 스펙트럼도 원소의 종류마다 다르다.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무지개 같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관찰된다. 백색광은 모든 파장이 합성된 빛이기 때문이다. 백열등이나 태양 같은 고온의 천체가 내는 빛을 분광하면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한편 연속되지 않고 불연속적인 색의 띠로 나타나게 되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선 스펙트럼에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다. 아까와 같은 백색광이 관찰자에게 오는 중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저온의 기체는 특정 파장의 광자를 흡수하게 되고 관찰자에게는 특정 파장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무지개색 바탕에 도달하지 못한 특정 파장 부위가 어두운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독일의 물리학자 프라운호퍼가 태양을 관측했을 때 태양의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태양의 백색광 중 특정 파장이 태양 대기의 저온 기체에 의해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별빛이 성운을 통과하면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고온의 기체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이를 분광기로 분광하면 검은 바탕 위에 몇 가닥 선이 나타난다. 실험적으로는 기체 방정관을 활용하며 관측할 수 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빅뱅 후 3분이 흘렀을 무렵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으로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며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이론적으로 예측했다. 빅뱅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거의 동등한 비율로 존재했지만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지자 중성자는 양성자에 비해 불안정하여 일부가 붕괴하게 됐고 이 결과 핵 합성 시작 시점에서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약 7대 1이 되었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 그 자체이므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 되며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의 질량의 4배이므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 되는 것이다. 빅뱅 이론의 가모프 팀은 초기 우주의 밀도, 온도, 팽창 속도를 바탕으로 이 비율을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별과 은하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실제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인 것과 일치되면서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고온의 별이 방출하는 백색광을 프리즘으로 분광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빛이 관찰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그 기체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이때 관찰자는 연속 스펙트럼 위에 몇 개의 파장이 어두운 선으로 나타난 흡수 스펙트럼을 보게 된다. 저온의 기체는 흡수한 에너지를 이용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게 되며 고온의 상태로 변화한다. 이후 이 기체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내보내는데 이를 분광하면 이전에 흡수했던 파장에 해당하는 방출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된다.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선의 위치는 원소 종류마다 고유하고 선의 세기는 원자의 수, 원소의 질량을 대변할 수 있다. 실험적으로 관찰한 수소와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별빛을 관측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흡수 스펙트럼의 검은 선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점을 통해 별의 대기에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별과 은하 등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74%가 수소, 24%가 헬륨, 나머지 원소가 2%를 차지함을 알게 되었다.